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 대신 인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윤영, 펴낸 것은 나무의 철학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20년간 방송 작가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문해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작가이자 연구가로 살고 있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심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의 쓸모.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는 얼마 전 친구 B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A는 취직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한 후 종일 게임만 하는 아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친구 B에게 털어놓았는데 몇 주 후에 나간 한 모임에서 B가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바람에 A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B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한순간 모임 전체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생활인데다 모든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을 이야기였다면 애초에 B에게만 꺼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A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난히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아도 내실이 있어 보이고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 하나는 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춰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점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단점에 있어서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5남매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도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면 험담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말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처음에 대화에서 전혀 의도치 않았던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오가며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타인의 단점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세요. 더불어 자신의 단점 또한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인들에게 나의 단점은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단점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나란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 가중시키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조금씩 자신이 쌓아왔던 일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과의 질과 양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자신의 성과에 대해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나의 성과에 대해 알리고 인정과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빛나는 성과가 누군가에게는 열등감과 우울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단초가 된다면 그것 역시 슬픈 일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과를 말하는 대신 그들의 성과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나를 인정받는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생활과 고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중년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니 다른 사람의 사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크기만 다를 뿐 저마다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의 고민들에 휩싸여 삽니다.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고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면 너무 가볍게 타인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우선 관련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내 인생의 고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 느껴졌던 고민이 발화되는 순간 더 커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인식하는 당연한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실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삶과 죽음, 자유와 책임, 의미와 무의미, 선과 악 같은 문제들에 대해 매우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사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논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변하게 옳다거나 틀리다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자각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는 전 세대의 말과 글을 통해서만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겼던 명제들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그 당연함을 뒤집고 오류를 찾아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의 경험, 문화적 배경, 지식 수준, 사회적 지위, 신념 등에 따라 세상을 각자에게 얼마든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본질 따위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본질, 즉 진리나 정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나 정전을 쫓기보다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사안에 접근하여 서로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안과 사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삶의 전성기를 향해 당신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2023년 아카데미 여유주연상을 받은 배우 양자경의 수상소감입니다. 전성기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왕성한 시기를 말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재능과 능력이 가장 정점에 오른 시기이고 한 사회나 국가로 예를 들면 그 사회나 국가가 가장 활발한 문화,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드러낸 시기를 일컬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주변에서 좋은 시절 다 갔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50이 되어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고 그나마 자신 있었던 건강과 젊음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년의 시기야말로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최고의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 30대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는 체력이 모자란 경험을 대신했고 웬만해선 꺾이지 않던 패기가 노련함 대신 부스터가 되어줬습니다. 중년이 되면 젊음이라는 갑옷도 패기라는 내피도 한 겹 벗겨집니다. 중년이야말로 순수하게 내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 30대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런 시간들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집결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을 마구 꺼낼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전성기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양자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자경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배우입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활약한 홍콩의 대표적인 액션 배우 중 한 사람이죠.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 한 번쯤 그녀가 나온 액션 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만큼 홍콩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2000년대에 들어와 돌연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미국에서 영화나 TV 드라마 시리즈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20, 30대와 다른 모습으로 중년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그녀의 활약은 다른 홍콩 배우들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배역을 늘려갔고 2023년에는 마침내 단독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해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을 넘긴 시점에서요. 중년 이후에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 중에 콜린 퍼스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40대 이후의 작품으로 국민 배우의 자리에 올랐으며 역사적인 화가 클로드 모네는 젊은 시절 혹평받는 화가였다가 50대에 이르러 회화 역사상 이정표가 되는 작품들을 완성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리커는 93세 기자로부터 당신은 평생 지금만 7개가 넘었고 교수로만 40년을 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였나? 라는 질문을 받고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 삶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다른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나이라는 틀에 자신을 갖추지 않고 새로운 분야와 창조적인 상황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한 행동과 지나친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른바 탈꼰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년 이후 삶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제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회고는 반성과는 다릅니다. 반성은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반성이란 말에는 왠지 꾸지람이 함께 떠오릅니다. 반면 회고는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짚어보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보다 진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매일 운동하기로 계획하고 마지막 날 일을 회고한다고 해봅시다. 우선 30일간의 운동 기록을 보며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살핀 후 다음 달에는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고 실천해 나갈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30일 동안 며칠 운동을 했으며 하지 못한 날에는 어떤 사정과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이때 운동 일수를 조정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등 개선점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고입니다. 이렇게 매달 혹은 분기별 해마다 회고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인생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전성기는 매일 갱신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오늘이 인생에서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우아함. 중년의 진정한 우아함은 말에서 나옵니다. 한 인문학 특강 시간에 한 말입니다. 20, 30대에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뱃살과 슬슬 존재를 드러내는 주름들은 미처 포장할 틈을 주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드러나게 합니다. 애초에 대단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품이 있으면서 단단해 보이고 예리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문득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생각하다가 소설가 김훈이 자전거 여행에서 언급한 대나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대나무는 일정 기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단단해지다고 합니다. 품이 있으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예리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상태. 제가 정의한 중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문장을 의미하는 단어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전을 보다 문득 한 단어에 마음이 끌립니다. 바로 우아함입니다. 우아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균형과 절제의 미를 두루 갖춘 태도라고 제 방식대로 정의해봅니다. 그런 중년의 우아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아침 TV 드라마에 나온 한 중년 여배우의 말투가 귀에 꽂힙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니 그녀의 말에서 묻어나온 우아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현란한 액세서리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말 몇 마디가 그녀 자신과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의 힘에 대해 언급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여러 자리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우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줄여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떠드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고립과 결핍을 갖게 됩니다. 중년의 말은 우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해주세요. 우아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다 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